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상황을 그대로 두면 부정선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살펴보라고 해 계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초등학생 수준의 해커만 되어도 개표 인원, 개표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그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요,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 있죠. 박세현 본부장, 서울고검장은 김 전 장관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지침을 주시는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는 비상계엄 했는데 얼마 보냈습니까? 280명인가를 보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300명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격요법을 쓰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에는 국회의원 300명의 보좌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에? 만약에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으면 수천 명을 보냈어야지요. 하나의 형식이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300명을 보냈다는 것은 목적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부정선거가 지난 2013년도에 완전히 사전선거 제도를 법제화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저도 숫자로 다 계산해 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고요, 법조인들, 검사, 판사, 변호사들도 알 수가 없고요. 이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찾아내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숫자를 평생 다루다 보니까 이걸 섬세하게 조사해 본 결과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1000% 1000%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장관은 검찰에서 말이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은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해커들을 투입해가지고요, 개표 용지까지도 바꿔치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국정원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난 2023년이죠. 10월에 국정원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0일 대국민 담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커로서 선관위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예.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밝혀져야 됩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요, 김용현 장관은 선관위가 수십 명의 가족 채용 등, 지금 선관위는요, 전체 직원이 3,000명 아닙니까? 10년 동안 2013년부터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 1,200명인가요? 이런 부정 채용했어요. 수십 명의 가족 채용 등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선관위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있다 보고 들으셨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할 수가 없어요. 거부한다니까요. 감사원 감사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이런 일반 비상계엄과 다르다. 충격요법을 쓰자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비상계엄하자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충격요법을 써가지고 그런 쓰자는 것이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최고 통수권자가 뭐가 아쉬워서 비상계엄을 했겠냐고요. 에?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당했잖아요. 그 주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용감한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용현 장관도 이 해커들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대표 조작이 가능하다. 강하게 부정선거를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선관위를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밝혀야 된다. 그리고 기존 이런 계엄과는 달리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런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검찰에서 김용현 장관이 밝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2020년 선거소송이요 122건인데 대법원에서 다 기각당했습니다. 패소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대법관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당시 천대엽, 지금 행정처장이죠. 그 당시 대법관,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밝혔으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기능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입법, 사법, 행정부가 완전히 훼손이 됐습니다. 바로 뭐냐? 부정선거로 당선돼가지고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로 인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9건의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입법을 폭주하고 말이죠. 지금도 계속 입법을 구태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 전부 다 구속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